F부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스리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얘도 조정 레이어처럼 이미지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우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 지운다고요?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맞아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지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를 잘 다루면은 이미지 합성이나 세부 보정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같이 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미지는 숨은 글자 만들기라고 글자를 써놨어요. 네. 레이어 마스크는 뭐 글자 레이어든 뭐 이미지 레이어든 혹은 조정 레이어든 레이어만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자, 저희는 이 이미지에서 글자를 숨겨볼 거예요. 자, 수문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의 사용은 레이어 패널 내에, 자, 여기 조정 레이어였죠? 네. 옆에 있는 네모 동그라미 네. 레이어 마스크예요.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붙어요. 네. 지금 여기 조정 레이어도 딱 알아서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조정 레이어에도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이 옆에 하얀색 종이가 하나 붙었는데 여기가 하얀색일 때는 우리 눈에 보여요. 네. 하얀색일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여요. 네. 근데 제가 여기를 검정색으로 채워볼게요. 마스크를요? 네, 이 마스크에 검정색을 칠해볼 거예요. 네. 아. 자, 검정색으로 칠하니까 수문이라는 글자가 사라졌죠? 네. 레이어 마스크는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흰색이면 보이게 해주고 검정색이면 안 보이게 해줘요. 그럼 만약 글자가 검은색이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거 글자를 지울 거야 하고 이 수문이란 글자를 이 이미지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실 브러쉬로 네. 드래그를 해도 얘는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너무 이미지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필터를 씌운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필터를 씌워서 거기에 검정색 브러쉬로 안 보이게 해야지 라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흰색이면 보인다라고 했죠. 네. 흰색으로, 자, 흰색으로 다시 칠하면은 글자는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있는 건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내가 색상 전체를 검정색으로 칠하거나 흰색으로 칠하거나 방금 전에 썼던 브러쉬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만 검정색으로 칠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색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회색도 사용이 가능은 해요. 무채색 계열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회색일 경우에는 투명도가 적용이 돼요. 회색의 농도에 따라서 더 진해진다, 진한 회색이다. 그럼 더 많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점차 흐려지는 거죠. 얘를 또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면 브러쉬 말고도 그라디언트 활용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그라디언트 활용이 이렇게 하면은 색상이 지금 연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에서 보시면은 얘는 이제 정경색 배경색, 얘가 블랙 앤 화이트예요. 네. 요걸 해놓고 바꿔주면은 글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두 개가 한 번에 지워지니까 저희가 지금 해볼 것은 특정 부분만, 지금 여기 이파리가 있어요, 입에. 네. 자, 이파리 밑에 글자가 숨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얘는 눕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눕기 따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확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글자가 나뭇잎 밑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내가 브러쉬로 칠해도 잘못
나간 것 같은데? 라는 네. 경우들 있잖아요. 네.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다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보일 수 있게. 그럼 정교하게 작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검정색, 흰색. 그래서 이때 X가 많이 쓰입니다. X를 누르면은 두 개가 교차되는 교차되잖아요. 거. 네. 그래서 보일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보면은 입 뒤에 숨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이렇게도 가능하고 네. 혹은 우리 선택 툴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선택 툴로 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만들기는 진짜 작업 방식 이거 아니더라도 작업 방식이 엄청 많겠네요. 많기는 한데 네. 가장 베스트인 게 이건 거예요? 언제든 재수정이 가능한 방식이 포토샵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에요. 조정 레이어도 그렇고 네네. 레이어 마스크도 그렇고 이제 입 밑으로 숨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선택 툴을 활용을 해볼 건데 자, 눈을 잠깐 끄고 글자. 그쵸, 글자. 자, 이미지, 우리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쵸, 선택하는 거죠. 더 추가를 합시다. 네, 밑에 입도. 네, 밑에 입도 추가해주고 아이고. 이런 이게 뭐람 자동 완성 툴이 썩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다 약간 초록하잖아요. 색감이 많거나 비슷한 이미지면 선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비슷한 깔끔하지 네. 않아요. 인식을 잘 못하죠. 이거는 정말 가벼울 때 많이 쓰고요. 실제로는 나중에 펜툴이라는 걸로 두께를 많이 땁니다. 네. 자, 이파리만큼 글자가 숨어지게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선택 영역이잖아요. 네. 자, 선택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수 있어요. 자, 씌우게 되면은 글만 보여요. 네. 얘는 이제 내가 선택한 부분만 보이겠다가 우선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외에는 안 보이잖아요. 나는 얘의 반대된 버전을 보고 싶었는데 네. 그럴 때는 이 레이어 마스크가 자 검정색이 바깥 내가 안 보고 싶은 부분만 지금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정의 반전을 이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할 때 반전이 많이 쓰여요. 이렇게 가려졌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 조정 레이어는 글자, 우리 레이어들이랑 막 붙어 있어요. 내가 네. 움직여도 여기가 뻥 뚫려 있거든요. 네. 사실 글이라는 글자가 너무 숨어 들어갔고 사실 이게 글인지 물인지 묵인지 모르잖아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그려야 되나요? 번거롭잖아요. 브러쉬로 칠해주면 아니요. 그러는데. 레이어 마스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제 레이어랑. 자, 여기 보면은 사슬 같은 모양이 있죠? 얘가 이제 링크 기능이라고 해서 연결 기능인데 네. 얘를 해제하고 네. 그 다음에 썸네일을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브러쉬를 굳이 네. 칠하지 않아도? 굳이 새로 칠하고 수정 지우고 안 하지 해도. 않아도 그러고 다시 연결해주면 되나요? 맞아요. 다시 사이를 클릭해주면 돼요. 아. 또 글자만 옮길 수 있느냐? 아니고요. 그리고 수문도 하고서 레이어 마스크도 움직이고 싶어 움직여줄 수 있어요. 아. 별도로 따로 분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뿐만 아니라 조정 레이어도 제가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요. 좀 더 네. 글자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네.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다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레벨 값에 붙은 자동으로 붙어 나와요. 네. 레이어 마스크에 브러쉬로 한번 부드럽게 해보자. 검정색으로 네.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가운데만 밝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선이 몰릴 수 있게 중요한 영역으로 몰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이어 마스크에 칠하는 거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네. 자, 여기 지금 썸네일이 선택된 거잖아요. 네. 브러쉬를 갖다 내도 안 돼요. 아, 네. 얘는 글자기 때문에 브러쉬를 칠할 수가 없어서 네.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줘야 돼요. 아, 레이어 네네. 마스크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부위 칠해주는 거예요. 네네. 가끔씩 이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Shift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주면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Shift 클릭, Shift 클릭. 적용을 안 시킨다는 거죠? 안 보이게. 그죠? 이 레이어 마스크 자체를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아, 여기서도 글자가 다 보이는 게 좋을까? 안 보이는 게 좋을까? 아, 잠깐 임시적으로 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 드래그 휴지통으로 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네. 자, 원래는 어렵지 않죠? 이제 이런 물병을 반사되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이제 물병을 복제합니다. 컨트롤 J.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반사되려면 사실 뒤집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 T. 중심점 키워서 반전, 상하 반전. 네. 자, 엔터. 근데 이렇게 떠 있으면 이상하니까 땡겨줘요. 그쵸, 당겨줘요. 네. 그리고 레이어는 밑으로. 네. 이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를 이제 씌워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브러쉬 선택하고 혹은 그라디언트 쓰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오파시티가 들어가 있네요. 자, 확인하고 드래그. 반대죠. 네. 다시 드래그. 이렇게 만들어주면 반사된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쓸 때는 내가 얼만큼 드래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짧게 드래그 하면은 얘는 결국 검정색과 흰색의 경계차가 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잘 길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요 사이가 사실 회색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점차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중간쯤에서 수작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약간 카카오톡 배너, 네이버 광고 배너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써 있고 한켠에는 약간 관련된 이미지들을 네, 만들어 맞아요. 놓은 것들이 네. 있어요. 자, 이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이미지를 배너에 가져가서 여기에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래그. 자, 크기가 너무 크므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을 때 뭐 썩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색상의 단차가 조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에. 아, 너무 안 보여요? 뒤집어 줄게요. 자, 만약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경계가 너무 선명하니까 이질적이잖아요. 네. 이럴 때 저희가 레이어 마스크를 많이 써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이 부분만 이번엔 브러쉬로 해볼게요. 네. 이 부분만 슥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은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아까 그 갈대 같은 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되살릴 수 있으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요 가장 어두운 경계 부분만 살짝 지워주는 거예요. 굵게도 되고 그라디언트에서 그냥 지워버려도 네. 될 수 있죠. 점점 옅게? 맞아요. 그라디언트로 또 덮어씌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그냥 지우는 경우도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색상 차가 많이 티가 나니까 네. 배경 색상을 추출해서 배경 색상에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네네네. 거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실습. 레이어 마스크 활용하기.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의 실습은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네. 두 가지 이미지를 이제 합성시켜 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왼쪽에 사진에 구름 한 점 없죠. 네.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이미지를 가져다가 네. 자연스럽게 합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스리님 시작해 봅시다. 네. 근데 약간 저 같은 초보들은 네. 이거 작업물이 오잖아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세요 오면 어떻게 작업하는지 약간 거기서부터 어떤 툴을 쓸까? 네, 그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디 갔어? 어떤 거요? 얘를 여기로 부르고 싶은데. 그건 탭만 움직이는 거죠? 이미지를 끌어야죠. 아, 여기다 내려야 돼요. 탭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 자, 화면이 바뀌면 다시 밑으로 당겨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떴을 때 나 넣는 거구나. 네. 네. 이거는 복사해 놓는 게 좋겠죠? 아닌가?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럼 지워.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 왜요? 맞나요? 맞아요. 왜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안 됐죠? 원래 클릭하면 흰색이에요. 아, 내가 칠해야. 칠해야 검은색인 거예요? 아까 그 선택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선택을 해야지. 저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잖아요. 그럼 네. 기본은 일단 흰색으로. 아, 이제 내가 칠해야 안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만 흰색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부분만 선택했으니까. 당황하는 손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산이 보여야 돼요. 네. 그럼 이걸 선택해요? 선택해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서 네. 선택하고 여기서 근데 네모나게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제 방법은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리면은 레이어 마스크 지워볼게요. 네. 자, 그럼 산의 형태가 보여야 되니까 네.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산만 어떻게 자동 선택 툴로 산 등성이만 이거 봉우리만 선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내가 보고 싶은 이제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만 네. 보는 게 나 아래까지 다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아래까지 우리가 다 선택을 해버려요. 어디까지 가니?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난 산이 보고 싶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가서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씌워봅시다. 자, 그럼 어디 산 부분만 내가 선택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원래는 하얀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네. 브러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브러쉬로 한번 검정색 브러쉬로 칠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 네. 레이어에서요? 네, 거기에서 검정색 브러쉬로 그냥 칠해요? 칠해봐봐요. 막. 확실히 뭔가 약간 티가 나긴 하네요. 너무 답답하죠? 대가로. 자, 그랬을 때 약간 저 구름이 좀 지워진 부분이 있다. 그럼 다시 흰색으로 돌려서.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진짜 아니고 약간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브러쉬도 많이 사용해요. 이게 더. 근데 조금씩은 더 다듬어주는 게 좋죠. 네. 그건 맞는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입체감. 좀 멀리 있어서 네, 흐려지는 듯한 네, 느낌이 맞아요. 들죠.
그래서 살포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한 번에 사라지면은 얘 브러쉬잖아요. 네. 브러쉬의 투명도도 조절을 해서 아예 사라지진 않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검정색이니까 지우는 중이겠죠, 우리가? 아, 또 살려놓는 거죠. 우리가 더 흐려 보일 수 있게. 아, 이제 투명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배경의 색상이랑 혼합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 검은색으로 해. 그쵸. 그런 부분만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레이어 마스크 말고도 지우개라는 방법이 있겠지만 굳이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걔는 결국 이미지를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방법을 권해드리진 않고 이제 어쨌든 언젠가는 실무에 적용하지 않을 겁니까? 레이어 마스크 쓰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얘는 브러쉬를 활용한. 아, 이거는 이런 그게 없네요. 소스. 맞아요. 다 만드는 거예요, 브러쉬. 아, 제가요? 네, 브러쉬로. 브러쉬로 라인 그리고 브러쉬로 방울방울 만들고. 이걸 그렸다고요? 응. 어떻게 그러지? 브러쉬로. 자, 브러쉬 사용할 때는 꼭 세 레이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네. 자, 세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 굉장히 선명해요. 선이 그죠? 네, 그럼 이거 100%로 하고, 브러쉬 종류는 선명한 걸로. 그죠? 예, 하드.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아. 이 정도? 엔터 누르면 이제 됩니다. 엔터. 그냥 색상도 설정해야죠. 색상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약간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요. 제가 네. 이쁜 곡선 만들 때 이 네. 수치를 높여주세요라고 했어요. 수치? 그러셨던 것 같은데. 스무징. 스무징이요? 스무징. 아, 스무징을 높여야 곡선이 이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해봅시다. 그럼 레이어를 지우겠습니다. 네. 다시 요 훨씬 그래도 이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뭔가 선이 글자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듯한 효과가 있잖아요? 네. 이제 선을 지울 거잖아요? 네. 근데 지워도 글자보다 아래에 있으면 사실 티가 안 나겠죠? 위로 올려줘야 다? 그래서 가려지는 상태고 나는 이제 밑으로 들어간 상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뭐냐면 네. 레이어가 이걸 선택돼 선택 있어서. 안 해서 네. 이렇게요? 너무 클릭 아니에요? 성의 있게. 아니 이게 잘 이거는 되돌아가기가 안 되나요? 돼요. 근데 흰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 굳이 컨트롤 Z 하는 것보다 흰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뭔가 이 브러쉬가 커서 그런 거겠죠? 맞아요. 그럼 크기 다시- 조절해주고. 다시 더 얇아야겠네요. 네. 음, 대가로 활용을 많이 해야겠죠. 대가로 왼쪽 대가로. 이렇게 확대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화면도. 하면 돼요. 더요? 알투윌 더 진짜 많이 확대합니다. 더. 왜냐면 꼼꼼하게 봐야 하니까. 맞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선택이 힘들잖아요. 네. 또 다른 방법. 마켓을 활용하기. 아, 다시 이 상태에서요? 아니면 복구해서요? 이제 아직 덜 지웠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 부분을
그럼 이제 흰색까지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더 꼼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검정색을 채운다. 우리 아. 채우기 단축키 있었어요. 채우기 단축키요? 그걸 쓴다고? 단축키를. 그래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단축키? 알트 딜리트. 네, 맞아요. Alt T. 그쵸. 그리고 컨트롤 D. 브러쉬로 만약 활용이 힘들다. 그러면 이런 선택 툴 이용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어떡해요? 물론 누구나 초보일 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알려드립니다. 다시 되돌려 볼게요. 저는 네.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서 흰색으로 채울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거고, 네. 자, 저희가 이 글자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컨트롤 썸네일을 클릭하면 네.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죠? 네. 그럼 레이어 마스크 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 스무징이 있어서 좀 느려져요. 네. 다시 낮춰주고, 자, 이 부분이 뒤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네. 자, 이 부분은 튀어나오고 줄어들고 너무 두꺼워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여기도 알이 안 보이니까 그 부분만, 네.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게. 여기도 D가 좀 더 보이면 좋겠는데 네. 지워버리는 거죠. Y도 뒤로 갔으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칠해주면은 컨트롤 D. 글자가 앞과 뒤로 움직이게. 그래서 조금 더 극적이려면은 동그라미 사이 같은 데 튀어나가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네네네. 근데 이제 두꺼워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만들고 지워주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근데 만약 이게 레이어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지,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아까처럼 다 하나하나 해야 되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땡땡이도 해볼까요, 우리? 다 찍어요, 하나하나? 우리 배웠잖아요. 브러쉬 세팅을 이용하는. 네. 세팅? 배웠던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네. 새로운 레이어도 다시 만들어주고. 그렇죠. 브러쉬 세팅? 가늘어 벌려주고, 위치도 막 틀어주고. 네, 했던 건 기억나는데 단축키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패널로 가야 돼요. 네. 브러쉬의 크기는 이게 맞을까요? 123? 120. 한번 이제 화면에 갖다 두면은 그 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드래그를 할 건데,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선으로 그어지는 게 아니죠? 네, 방울. 네. 그러면은 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요. 이 정도 최대치. 그 다음에 컬러는 약간 여기가 핑크, 빨강, 약간 레드 계열이니까 먼저 내 전경색, 배경색, 바꿔줘요? 네, 걔를 먼저 세팅해 주는 게 좋아요. 좀 처음 세팅할 때 진한 색?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이미지에 있는 컬러를 추천해요.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네. 배경색도 같이 한번. 이거를요? 빨간색이 낫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네. 하고 브러쉬 툴이 아니기 때문에 세팅창을 써가 안 돼요. 아하. 여기서 세츄레이션으로 이제 채도만 움직이는 거고, 컬러가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 뭐 명도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은 색상이 다채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비슷한 계열인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츄레이션이나 명도만 조절을 하는 거죠.
조금 뭔가 밝고 어둡고 한 정도만 보이잖아요. 빨강, 네. 핑크 계열에서. 네. 그러면 지금 이 세츄레이션과 브라이트니스 지터만 높여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음. 오지. 그리고 이제 약간 헷갈리면은 계속 그어보고 이 수치가 맞나를 보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해보면 네, 되는 해보면서 거예요? 하면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해보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뿌해 보이잖아요? 네. 그럼 트랜스퍼라고 해서 투명도 주는 애도 있어요. 걔도 이제 높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얘도 너무 먼 거 같아. 클릭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쉐입 다이나믹스를 클릭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이즈도 지금 다 똑같았잖아요. 네. 크고 작은 게 없었죠. 네. 요 정도? 요 정도? 앵글이나 라운드니스는 사실 이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앵글은 별로, 티가 안 네. 나겠죠. 그럼 굳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다시? 너무 작아졌네? 괜찮아요. 드래그 해보세요.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세츄레이션, 채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쵸. 세츄레이션을 낮춰줍니다. 한시. 좀 더 낮춰. 얘도 낮춰. 근데 똑같진 않아도 괜찮거든요. 사실 나만의 값을 찾는 거라 똑같이 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게 마음에 드는 거죠? 네. 원래 선생님이 한 게 더 멋있어 보이는 법.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네. 다채롭게 찍고 싶을 때는 네. 스캐터까지 높여주면 훨씬 좋아요. 스캐터링. 산포해주는 애, 분포해주는 애. 스캐터링도 높여주고 카운터도 조금 높여주고 3개. 그리고 카운터 지터도 100%. 그래야 이제 1개, 0개, 2개, 3개 랜덤하게.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해볼까요? 네. 눈 끄고 새로운 레이어에 한번 두루룩. 그럼 훨씬 많이. 한 번 찍힐 때 훨씬 더 많이 네. 찍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보통은 여기서 보스 아식스까지 같이 갑니다. 보스 아식스요? 양축으로 X, Y축 전부 다. 아. 또 새로운 거에다 해볼까요? 뭔가 약간 일자로 찍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맞아요. 정말 난잡하게 분포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내가 하나 일일이 콩콩콩콩 찍지 않아도 드래그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아까 하나씩 찍나요? 물어봤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안 하면 까먹죠? 네. 복습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 괜찮나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합성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는 포토샵에서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레이어 자체를 지우지 않고 가리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도 굉장히 무조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에요. 특히 브러쉬랑 그라디언트를 같이 조합하면은 복잡한 이미지의 합성도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10강에서는 또 다른 마스크를 배울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요? 네, 레이어 마스크가 있고 네.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걔까지 배우게 되면은 거의 기초 합성 툴은 거의 기능은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는 두 가지가 이 레이어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가 정말 강력한 합성 도구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걸 배워봅시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